네, 외국인들 매도가 강합니다. 1,800억 순매도입니다. 현선물을 같이 팔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계속해주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소위 한국에 대해서 시장 리스크로 파는 셀 코리아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쪽도 상황이 바뀌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좀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가겠습니다. 시장 모멘텀을 찾아서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문석 하우투인베스트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또 좀 정체 상태입니다. 어제 밀렸고 오늘도 좀 밀려가고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시장은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두 가지 악재,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부분이나 또 북한 리스크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돌발적으로 STX 그룹주 관련된 악재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과 이 금융주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악재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씩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TX 그룹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충당금을 설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북한 리스크와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관련된 부분인데, 일본 통화정책회의,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일본이 통화정책회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뭔가 어떠한 일본은행에서의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에 이 부분 때문에 엔저 관련된 기업들, 즉 또다시 일본이 양적 완화에 나서게 되면 엔화 약세로 인한 이 경쟁력이 다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국내 수출 기업들 쪽으로 상당히 좀 발목이 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엔저 자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내일 이후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엔저 관련해서 발목이 잡혔던 수출주들이 내일 이후로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부터 오히려 관련된 엔저 피해주로 인해서 최근 주가 발목 잡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주가 매수 기회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주식들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역발상적 접근을 해보자. 어떤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관심 기업은요? 네,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이 국내 수출하는 기업들, 특히 일본하고 이제 수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IT도 피해를 봅니다만은 대부분의 수출들이 거의 다 피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본하고 수출 경합이 아주 강한 품목, 바로 자동차 쪽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일본의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히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저가 장기화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일 이후로 관련 기업들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그 중심에는 자동차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개별적으로 또 리콜 관련된 또 악재까지 하나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악재가 떠 있는 현대차를 오늘 관심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차트를 보면서 바로 전략을 좀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현대차 주가 추이고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원엔 환율 추이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현대차가 잘 가다가 한번 무너졌던 시기가 2011년도에 8월달, 자 이때는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정시 전반이 급락하면서 현대차도 한번 흔들렸다가 역시 현대차 실적 좋은데 이렇게 계속 빠질 수는 없다 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자 다시 회복하다가 다시 좀 잘 가다가 빠졌던 부분이 바로 작년 9월 말부터였죠. 일본의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결국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면서 현대차 주가를 또다시 한번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이번 주 일본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또 일본의 어떤 강력한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엔 환율 추이는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결국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일본의 장기 양적 완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급격하게 빠졌던 엔화 가치의 흐름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현대차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일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현대차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반등을 좀 이끌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이 현대차 주가 추이와 현대차의 주당 생산 가치 추이를 제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이 2001년도부터 최근까지 현대차의 주가 추이고요. 동시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줄을 꺼놓은 라인이 현대차의 주당 청산가치, BPS 추이를 줄을 꺼놓은 겁니다. 지금 현대차도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 적자를 낸 적이 없죠.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조 원대 중반, 한 1조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였고요.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연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2조 9천억이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 각각 5조 5천억, 8조, 작년에 8조 4천억을 벌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동안 한 1조 5천억씩 벌다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이 경쟁사가 도산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커진 부분이 일단 순이익 개선의 첫 번째 원인이겠고요. 두 번째, 그동안에 벌었던 부분은 상당 부분 해외 공장 증설에 돈을 많이 쏟았는데 결국 캐파가 커진 부분이 이익 개선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올해와 내년, 내후년, 향후 2, 3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연간 한 7조에서 한 1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 7조 원에서 한 10조 원 정도의 이익은 낼 거라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값어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단 하면서 잘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간에 돈을 연평균 자기 자본이익률 한 14%, 15% 정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청산가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이제 주가는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적당하고요.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가야 되는 게 적당합니다. 이런 위기 과정 속에서 2002년도 카드 사태라든가 미국 금리가 터졌던 시점이라든가 어떤 위기가 터지게 되면 주가 잠깐 움츠거릴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긴 힘들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현재 22만 원권 이 가격권에서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이 가격권 자체는 앞으로 미래 청산 가치 대비 좀 싼 가격이고요. 예상되는 주가가 이 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에서 마치 우리가 2011년도에 유로빅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졌다가도 더 빠질 수 없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 주가가 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엔저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이게 여기서 계속 빠진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올해 저평가된 부분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제가 봐서 상반기 한 25만 원 정도, 하반기까지는 2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 4월 달 초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현대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엔화 약세 때문에 눌려있던 주식 가운데 현대차,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